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4억 원대 전원주택이 현재 1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절반 이상의 가격이 내려간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이 가격만으로도 이미 눈이 번쩍 뜨이는데 심지어 땅의 크기가 무려 354평이나 됩니다. 정말 넉넉하게 잘 빠진 넓은 땅입니다. 이 넓은 땅 덕분에 다양한 공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확보된 창고 공간에서 농사장비나 취미용품을 보관할 수 있고 텃밭 공간에서는 건강한 작물을 직접 키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걱정 없는 주차 공간까지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건으로 들어오는 길을 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왕복 1차선 국도에 아주 시원하게 접해 있습니다. 국도에서 바로 집으로 꺾어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바로 골목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골목길 진입도로는 본건 땅입니다. 즉, 남의 땅이 아닌 내 땅을 밟고 맘 편히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라 사용료 문제나 통행권 걱정 없이 소유주의 권리를 100% 누리며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진입로를 따라 들어오면 본건만 딱 전원주택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 독립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입도로 자체는 깨끗하게 시멘트 포장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러워서 차량 운행이나 보행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땅으로 확보된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들어오는 이 전원주택은 프라이빗함과 편리성이 좋습니다.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입니다. 이 집의 대문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차나 큰 짐이 들어올 때 활짝 열 수 있는 양문형 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큰 양문형 대문은 차량 출입이나 농기계 반입 혹은 이삿짐을 옮길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작은 문은 간단하게 외출하거나 택배를 받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용성을 생각해서 문을 두 개로 나눠 놓은 배치가 돋보입니다. 튼튼한 철제 대문이 집의 경계를 확실하게 지켜주며 거주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해줍니다. 이제 주택의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94년 7월 2일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1년 된 건물이지만 이 집의 외관을 보시면 그 세월을 무색하게 할 만큼 튼튼함이 느껴집니다. 외벽은 우리가 옛날부터 선호하던 붉은 벽돌 구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붉은 벽돌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세월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멋이 있습니다. 원래는 슬래브 지붕이었는데 그 위에 새롭게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의 기와 타일을 덧씌워 마감했습니다. 색이 바라지 않고 마치 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덧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이 집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 요소에서 볼 수 있는 기와 지붕의 우아함과 현대 건축의 견고함이 아주 멋지게 혼합된 느낌을 줍니다. 지붕의 색상과 붉은 벽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정겨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 주택은 단층 주택으로 많은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 없이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구조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창호를 보시면 바깥쪽은 튼튼한 알루미늄 창으로 그리고 안쪽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재 창으로 이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을 거친 만큼 추후의 단열을 위해 창문 전체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신다면 훨씬 더 쾌적하고 따뜻한 주거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리모델링 계획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은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알루미늄 문입니다. 현관 앞쪽으로는 튼튼한 화강암을 사용해서 난간과 계단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단을 따라 주택 내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주택의 현관 왼쪽 측면 바로 거실 앞쪽에는 복도 같은 통로가 있었는데요. 이 공간을 현재 샤시로 완전히 막아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겸 창고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기에 딱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용도실처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31년 된 건물이지만 튼튼한 벽돌 구조와 깔끔하게 덧댄 지붕 덕분에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당을 보겠습니다. 이 집의 마당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당은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의 앞마당, 즉 현관 쪽 마당은 특이하게 시멘트 바닥이 아닌 붉은색 벽돌 바닥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색 벽돌이 주택의 붉은 벽돌 외관과 통일감을 주면서 따뜻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문 뒤쪽으로는 흙마당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현재 텃밭 공간으로 아주 알차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상추나 대파, 고추 등 신선한 작물을 직접 심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주말 농장처럼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아서 부담 없이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소확행을 누리기에 최적입니다. 담장 쪽 주변으로는 다양한 수목과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택 후면 쪽에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약간 세모난 모양이지만 이 공간까지 놓치지 않고 텃밭으로 활용하는 센스가 돋보입니다. 땅이 넓으니 여기저기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주택 왼쪽 측면에는 우리나라 전통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독대 공간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장, 된장 등을 담가 드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쪽에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텃밭에 물을 주거나 야외에서 간단히 손을 씻고 작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택 후면에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이 집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비록 이 도로로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지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물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후문처럼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주택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방수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단 아래쪽에는 또 다른 자투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간을 천막 같은 것으로 막아 놓아서 수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계단 근처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오른쪽에 보이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매각 제외입니다. 집의 경계는 일부 붉은 벽돌 담장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주택 뒤쪽 텃밭 공간에는 야외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 건물은 블록 구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물이며 사용 승인일이 1994년 7월 2일로 주택과 동시에 지어졌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야외에 화장실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손잡이가 녹슬어 있고 벽돌로 막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적은 2제곱미터로 0.605평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넓은 대지와 실용적인 부속 건물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아주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왼편에 자리한 넓은 창고 공간을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창고 공간은 위에 천장이 막아져 있고 꽤 넓게 빠져 있어서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최적입니다. 비나 눈, 햇볕을 막아 차량을 보호해주는 실용적인 주차 공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워낙 넓게 빠져 있어서 일반 승용차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큰 트럭 같은 차량도 무리 없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공간까지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집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넓은 창고 공간은 사실 이 집의 실용성을 극대화해주는 핵심 시설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축사 및 창고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오로지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파이프 구조의 강판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어 매우 견고합니다. 기역자 형태로 공간이 막아져 있어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늘색 혹은 청록색의 금속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농사 장비나 작업 도구를 보관하거나 실제 작업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튼튼합니다. 면적이 157.2제곱미터이며 47.553평으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 집에는 주차장, 메인 창고 외에도 2개의 창고가 더 있습니다. 이 넓은 땅의 3분의 1 정도가 창고 공간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납 공간이 압도적입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판넬 구조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야외 화장실 옆에 붙어 있으며 주택 바로 앞 창고 안에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72제곱미터로 2.94평이며 잡동사니를 보관하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창고로 주택 초입, 즉 주택 대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쇠파이프 구조의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창고 공간을 추가로 넓혀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면적은 6.3제곱미터로 1.906평입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창고와 주차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대형 창고까지 갖추고 있어 수납력과 작업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이제 이 넓은 땅의 구성을 지적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본건은 총 2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바로 본건 땅입니다. 기호 1번 지목은 대지입니다.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본 땅이자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인접한 땅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1101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333.053평에 달합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경계 설명을 드리자면 남측으로는 왕복 1차선 국도와 접해 있고 북측으로는 폭 약 2.5m 내외의 포장 농로와 접해 있습니다. 참고로 간평서의 1번 땅의 경계 표시가 조금 잘못되어 있으며 지적도에서 보라색 부분까지가 1번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 2번 지목은 전이나 현재는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본건으로 들어오는 왕복 1차선 포장도로 및 진입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 모양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72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1.78평입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택 앞쪽으로 다른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 역시 본건 땅의 일부인 진입도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건물이 땅세를 내고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쓰라고 한 건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 평면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상세한 주택 구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크게 기호 가나다로 나뉩니다. 기호가는 바로 이 집의 주택 본체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81.18제곱미터로 24.557평입니다. 31년 된 단층 주택이지만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평수입니다. 이 정도 평수와 일반적인 주택 구조를 미루어 보아 내부는 아마도 현관, 방 3개에서 4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그리고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 정도라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거실은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호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주택 뒤쪽 텃밭 공간에 있는 야외 화장실입니다. 기호다는 주택 왼쪽에 위치한 앞서 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설명드렸던 대형 창고 공간입니다. 면적은 무려 157.2제곱미터로 47.553평에 달합니다. 이 창고의 크기가 주택 본체 면적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처럼 이 집은 주택의 크기도 적절하지만 그에 더해 압도적인 크기의 창고 공간과 마당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실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로 물어줄 보증금이나 명도 관련 금전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입지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그리고 넓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그야말로 전형적인 농촌 또는 전원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 주변에는 넓게 펼쳐진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봄에는 푸릇푸릇한 모내기 풍경을,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을 보며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주택이 있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좋고 아주 독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집의 위치는 농촌에 있지만 생활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은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나와 도로를 따라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211m로 도보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만 버스 배차 간격이 120분마다 한 번씩 있어 자주 운행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중교통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본건이 읍내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도 마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트까지의 거리는 463m로 도보로 약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대형마트는 아니고 작은 하나로마트이긴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생필품은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기본적인 식자재, 공산품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시골 주택 생활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해집니다. 이 집은 경상북도 지역의 주요 도시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반경을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천까지는 예천-군청 기준 18km로 자차 21분 소요됩니다. 문경까지는 문경시청 기준 43km로 자차 41분 소요됩니다. 의성까지는 의성군청 기준 53km로 자차 46분 소요됩니다. 상주까지는 상주시청 기준 48km로 자차 56분 소요됩니다. 구미까지는 구미시청 기준 72km로 자차 1시간 14분 소요됩니다.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도시의 인프라가 필요할 때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5의 1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4,887만 1,13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124만 2,981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87만 9,343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777만 4천원이며 보증금은 1,077만 7,4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354.83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77.56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4년 7월 2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4억 원대 주택이 현재 1억 원대로 대폭 떨어져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급 규모의 땅입니다. 무려 354평이라는 넓은 대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넓은 땅 덕분에 주변에 다른 주택이 없어 뛰어난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으며 이웃 간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시골 생활 인프라입니다. 넉넉한 텃밭 공간에서 자급자족의 기쁨을 누리고 47평이 넘는 대형 창고와 추가 창고를 활용하여 취미 공간, 작업장, 그리고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편리한 생활 여건입니다. 시골에 있지만 읍내까지 걸어서 7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시골 생활의 고요함과 도시 근교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튼튼한 주택 구조입니다. 31년 된 건물이지만 붉은 벽돌 구조와 새롭게 덧댄 기와 스타일 지붕 덕분에 외관은 깔끔하고 견고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주택은 31년 된 건물인 만큼 외관은 깔끔하더라도 샤시나 내부 인테리어는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 교체는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